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함께한 내과 전문의입니다. 요즘 건강 챙기시는 분들 정말 많죠. 특히나 50대 이후부터는 병원보다는 약국을 더 자주 들르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비타민 하나쯤은 기본이고요. 유산균, 오메가3, 루테인, 밀크시슬, 심지어 철분제까지 하루에 알약만 대여섯 개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 중 하나가 선생님 영양제는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라는 말입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상하게 간 수치가 올라가 있고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불면 피로감이 더 심해졌다는 분도 계세요. 이럴 땐 반드시 물어봅니다. 혹시 어떤 영양제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대부분 좋다고 해서 샀어요. TV에서 어떤 의사가 추천하던데요. 친구가 먹고 효과 봤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양제 잘못 먹으면 병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과용할 경우 오히려 몸을 망치는 대표 영양제, 비타민 D와 철분의 오용 사례, 영양제마다 먹어야 할 시간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가 정말 필요한 건지 구별하는 법,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하루하루 쌓이던 피로감이 왜 계속 누적됐는지, 도리어간에 독이 되는 영양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내 몸에 이로운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양제 오용이 불러올 수 있는 진짜 문제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잘못 챙겨 먹게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홍수입니다. 유튜브, 홈쇼핑, SNS, 심지어 병원 대기실, TV까지 어디를 가도 이 비타민 하나면 피로가 싹, 이 영양소만 챙기면 10년 젊어진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가 넘쳐나죠. 문제는 이 정보들이 대부분 마케팅이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맞춤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50대 남성이 필요한 영양소와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다릅니다. 간 수치가 높은 사람과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다르고요. 하지만 광고는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듯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기본이지 하며 영양제를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노화로 인한 흡수력 저하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위산 분비가 줄고 췌장 효소도 감소하면서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간과되는 게 있습니다. 흡수가 안 된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 몸에 흡수되지 않고 남는 영양소는 결국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 비타민 A 등은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과하면 독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위한 불안 심리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무엇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고 주변에서 먹는 걸 보면 괜히 불안해서 따라 사는 거죠. 이게 건강 염려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시작된 영양제 루틴은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더라도 계속됩니다. 왜냐면 중간에 끊기가 더 불안하니까요. 이거라도 안 먹으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기능이 달라집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무턱대고 이것저것 먹으면 내 몸이 감당을 못해요.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 계속 쌓이게 되고 특히 칼슘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많이 먹다가 오히려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철분입니다. 철분도 부족하면 빈혈이 오지만 과하면 간에 쌓여간 손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챙겨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지금 진짜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대부분 혈액 검사도 없이 누가 먹는다길래 좋아 보인다길래
일단 먹고 본다는 식으로 선택하죠.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영양제를 복용하다 보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고 심지어 혈압, 혈당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을 모르고 계속 다른 영양제를 추가하는 악순환. 여기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무심코 먹고 있는 영양제가 몸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지 실제 증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속이 더부룩하다, 입맛이 없다, 머리가 멍하다, 피곤한데 잠도 안 온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증상들 사실 단순한 노화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영양제 복용이 이런 만성적인 불편감의 배경일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챙겨 먹는 비타민 D, 뼈 건강에 좋다,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2,000에서 5,000 IU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 비타민 D를 필요 이상으로 흡수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초기 증상은 아주 미묘합니다. 입이 마르고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띵하면서 잠이 안 오는 증상. 하지만 대부분 이걸 그냥 컨디션이 안 좋네 하고 넘어가죠. 비타민 D가 과잉되면 칼슘 농도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혈중 칼슘이 높아지면서 피부에 가려움이 생기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심하면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에 칼슘이 쌓여 결석이 생기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비타민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점이죠. 다음은 철분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이 빈혈 있을까봐 하며 철분제를 많이 챙기세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몸은 철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쌓이면 그대로 간에 저장되고 결국 간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초기 증상은 역시 애매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가 쌓이고 뭔가 모르게 얼굴이 붓는 느낌, 기운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혈액 속에 철이 많아지면 자유 라디칼을 만들게 되고 이게 세포를 손상시키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결국 간염, 지방간, 심하면 간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남성분들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 저하, 심장질환 위험 증가로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철분은 항산화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해서 비타민 C나 E와 함께 복용하면 서로의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는 이 영양소들이 몽땅 들어가 있죠. 한 가지 더 짚을게요.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항상 간염이나 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간 수치가 80에서 100 이상으로 올라간 분들의 절반 가까이가 비타민제, 간장약, 홍삼, 보조제를 5가지 이상 함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간은 해독기관입니다. 모든 약물과 영양제는 결국 간에서 처리돼요. 하루 2-3알씩 늘어나는 영양제들 다 간에서 처리하려니 결국 기능 저하가 오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간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용량을 먹어도 더 큰 타격이 됩니다. 만약 지금 몸에 이유 없이 쌓이는 피로, 속쓰림, 잦은 두통, 불면증, 관절 통증, 눈의 피로 같은 증상이 있다면 그게 영양제 때문은 아닐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이런 증상을 겪은 분들의 사례와 국내외 연구에서 밝혀진 데이터를 통해 그 근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실제로 마주했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한 달째 입맛이 없고 속이 자주 불편하고 무기력하고 우울감까지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잠도 잘 안 온다고요. 문제는 이분이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유산균,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 밀크시슬, 홍삼, 그리고 철분까지 총 8가지 영양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시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특이한 소견이 나왔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80을 넘었고 혈중 칼슘 농도도 살짝
상승, 간 수치도 각각 90, 110으로 상승해 있었죠. MRI까지 찍어보니 간 지방량도 늘어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영양제를 2주간 중단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속쓰림이 줄고 식욕이 돌아오고 무기력감이 줄어들며 밤에 잠도 다시 잘 오기 시작했죠. 2주 후간 수치도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예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 보고서에 따르면 비타민 D를 장기 고용량 복용한 사람들 중 약 20% 이상이 고칼슘혈증을 경험했고 그중 일부는 신장결석과 심장부정맥까지 겪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은 철분 보충제를 장기 복용한 성인 남성의 경우 간 손상 위험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례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간센터에서는 최근 3년 사이 건강기능식품 과다 복용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병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영양제가 독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자연 유래, 천연 추출물 무첨가 같은 말에 현혹되기 쉽죠. 그런데 이런 표현은 의학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 들어오면 약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간과 신장, 그리고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국내 한의사협회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간 기능 이상 환자 중 약 30%는 건강보조식품의 과다 복용력이 있었고 그중 다수는 비의료인의 권유나 광고를 통해 구매한 경우라고 나왔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에서는 50대 이상 중장년층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복용 중인 영양제가 내게 필요한지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작 몸에 뭘 넣고 있는지는 모르고 먹으면 좋대요라는 말 하나로 1년, 3년, 5년씩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환자분들이 가장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 중 일부는 칼슘 풍물을 조절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를 과다 섭취하면 칼슘 대사가 교란되면서 약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또 철분은 갑상선약, 골다공증약, 항생제의 흡수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 몇 명이나 알고 계실까요?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과 부작용은 정확히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해요. TV나 유튜브, 지인 추천만 보고 영양제를 선택하는 건 내 몸을 실험대에 올리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잘못 알려진 영양제 상식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5가지 주제를 정리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한 정보는 무엇인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오해 1. 비타민 D는 많이 먹을수록 뼈에 좋다. 틀렸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즉, 몸에 쌓이는 성분이에요. 한 번 쌓이면 잘 빠지지도 않고 과하면 오히려 혈중 칼슘 농도를 과도하게 높여서 신장결석, 부정맥,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 복용량은 일반적으로 600에서 800 IU, 골다공증 치료 목적일 경우에도 의사의 처방하에 1000에서 2000 IU가 적당합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 건 독이 됩니다. 오해 2. 철분은 무조건 빈혈 예방에 좋다. 절반만 맞습니다. 철분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철분은 우리 몸에서 거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쌓이기 시작하면 간에 저장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간 손상, 당뇨,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남성, 폐경 이후 여성이라면 철분 수치는 반드시 검사 후 필요할 경우에만 섭취해야 합니다. 오해 3. 유산균은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균도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장이 과민하거나 복부 팽만, 설사가 잦은 분들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면역 억제 치료 중인 분들에겐 감염 위험까지 있습니다. 또한 유산균의 종마다 효과가 달라 자기 증상에 맞는 유산균을 골라야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오해 4. 홍삼은 누구에게나 좋다. 아닙니다.
홍삼은 기를 북돋는 약재입니다.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사람, 고혈압이 있는 분, 불면증 있는 분은 오히려 두통, 불면,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항응고제나 혈압약과 상호작용도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5. 아침에 영양제를 몰아서 먹는 게 편하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영양제마다 흡수되는 시간이 다르고 함께 먹으면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칼슘은 마그네슘, 철분, 아연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빈속에 오메가3를 먹으면 흡수가 떨어지고 속쓰림이 생깁니다. 철분은 공복에 먹되 유제품이나 커피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거의 되지 않죠. 그러니 한 번에 몰아서보다는 하루 일정한 시간에 성분별로 나눠서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잘못된 정보로부터 벗어나 정확한 방식으로 영양제를 섭취하는 법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하루 루틴에서 영양제를 어떻게 복용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좋고 어떤 조합은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팁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실천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영양제를 먹고 있었는지 되돌아보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를 알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줄이거나 끊는 게 아니라 몸에 맞게, 시간에 맞게, 조합에 맞게 먹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총 5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1. 영양제 시작 전 꼭 혈액검사부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타민 D, 철분, 엽산, B12, 마그네슘, 칼슘 등은 혈액검사로 충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흡수율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성분만, 꼭 필요한 양만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의 진단 없이 인터넷 정보나 입소문만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내 몸에 꼭 필요한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1순위입니다. 12. 복용 시간과 조합을 나눠서 계획하기. 영양제를 아무 때나 한 번에 몰아 먹는 건 효과도 떨어지고 위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다음은 가장 기본적인 복용 스케줄입니다. 비타민 D, 아침 식후 복용, 지용성이므로 식사와 함께, 오메가3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 철분제, 공복에 복용 단우유, 커피, 칼슘제와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 유산균, 아침 공복 꼴 잠들기 전 복용, 항생제 복용 시엔 항생제와 2시간 이상 간격, 마그네슘, 저녁 식후 복용, 근육 이완과 수면, 질 향상에 도움, 칼슘, 식후, 하루 2회 나눠 복용이 이상적, 철분제와 동시에 먹지 않도록 주의. 이처럼 성분에 따라 시간과 순서를 나눠야 합니다. 한 알로 다 해결은 없습니다. 13. 영양제도 휴식기가 필요하다. 약을 365일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는 왜 매일 먹을까요? 3개월 복용 후 1개월 휴식 혹은 6개월 후 혈액검사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 D, A, E, K는 몸에 축적되므로 반드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효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4. 약과의 상호작용 체크는 필수.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갑상선약 등 복용 중인 기존 약물이 있다면 영양제와 함께 먹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상호작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므로 항응고제 복용자 주의, 칼슘은 갑상선약 흡수 방해, 홍삼은 고혈압약과 충돌 가능성. 가장 좋은 방법은 처방약 리스트와 복용 중인 영양제를 정리해 의사 또는 약사에게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15. 영양제보다 식단과 생활습관이 우선이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조제입니다. 기본은 음식, 운동, 수면입니다. 제철 식재료 위주의 식단, 하루 2~30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 밤 11시 이전 취침, 6에서 7시간 수면, 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일상 루틴,
이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는 미미합니다. 반대로 기본만 잘 지켜도 영양제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핵심들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들을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요약. 영양제 잘못 먹으면 병이 됩니다. 비타민 D, 철분 등은 과잉 섭취 시간 손상, 신장 결석, 심장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지 반드시 검사 후 복용해야 합니다. 영양제마다 복용 시간과 조합이 다르고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생활 습관이 우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내가 지금 뭘 잘못 먹고 있었는지, 내 몸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조금은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가 있다면 그게 정말 필요한지, 복용 시간은 적절한지, 다른 약과 함께 먹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오늘 한번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많이 챙긴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열심히 챙겼는데 더 피곤하다, 비타민 먹고도 소용이 없다, 이런 고민들 이제 이 영상으로 시원하게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5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정확한 건강 정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몸의 이상 신호들,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건강 팁들 꾸준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나는 이런 영양제 먹고 있었는데 괜찮을까요? 하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몸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이런 정보 하나하나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뵐게요. 감사합니다.